안녕하세요.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프로그래머 최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프로그래머 박이라입니다. 네, 오늘도 우리 영화로운 모기씨 새로운 영화를 가지고 찾아왔는데요. 크루엘라라는 작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영화는 시작부터 사실 남다릅니다. 뭐라고 얘기하면 시작하냐면 나는 출생부터 남달랐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성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죠. 아기 때부터 굉장히 이상하게 태어난 아기가 등장해요. 그쵸? 네. 반백, 반흑. 네. 가르마를 탄 듯이 해서 반쪽은 하얀색, 한쪽은 검은색. 이런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요. 이 아이는 굉장히 재능도 뛰어난 것 같고, 똑똑하고, 발랄하고, 고집도 세고, 남다른 아이로 정말 자라납니다.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항상 얘기하길, 이름은 에스텔라인데요. 네 안에 크루엘라가 나타나려고 하거든. 잠잠하라고 얘기를 하라 라고 얘기하고 이제 에스텔라한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그런 엄마였죠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사립학교인 것 같은데 그런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가서 쫓겨나죠. 그래서 이제 무작정 런던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죠. 근데 가기 전에 돈이 없으니까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겠다면서 엄마가 데리고 간 파티가 있었어요. 이곳에서 사고로 엄마가 사망을 하고 맙니다. 그래서 크루엘라가 졸지에 혼자 남게 되고 여기에 제스퍼와 호레이스라고 하는 두 남자아이가 와서 에스텔라를 데리고 같이 이제 가게 되고요.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초반에 펼쳐지고요. 네, 좀도둑 생활을 하는 에스텔라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가지, 엄마와의 약속을 위해서 나는 착해지겠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꿈틀대는 어떤 욕망, 패션에 대한 욕망을 그래서 좀도둑들이 분장을 하는 모습으로 이제 발현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남작부인이라고 일컬는 그 바로네즈를 만나게 됩니다. 그리고 뭔가 패션 디자이너로서 뭔가 승승장구를 하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마담 바로네스의 실체를 알게 돼요. 그때부터 에스텔라는 자기 안에 있던 어떤 본성, 그리고 엄마는 죽이라고 했던 그 크루엘라를 막 발현하면서 복수를 하는 그런 이야기로 영화가 아예 끝을 냅니다. 네, 이 영화는요, 원작이 있는 작품이죠. 근데 흔히 우리가 101마리 달마시안 하면 1961년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생각하게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. 101마리 달마시안 개라는 작품이 있고 1996년에 이 작품이 실사 영화로 만들어집니다. 역시 디즈니에서 만들었고요. 그런데 원작이 1956년 동화예요. 도디 스미스라는 작가가 쓴 101마리의 달마시안 개라는 작품이 있고요. 이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디즈니가 만들고 다시 디즈니가 실사로 만든 것이 1996년 작품이고요. 요번에 크루엘라는 일종의 스피노프로 거기에 나오는 한 인물인 크루엘라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었던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달마시안 개, 그러니까 퐁고가 주인공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 저희가 함께 하는 크루엘라 같은 경우는 크루엘라가 주인공이 되면서 도대체 왜 101마리 개에서 그 개의 달마시안 무늬가 있는 그 개 코트를 크루엘라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가 조금 설명이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1996년 글렌 클로즈의 작품에서는 특이했던 것이 이제 지금 디즈니 요번에 작품의 크루엘라가 패션 디자이너로 등장을 하잖아요. 마담 바로네즈도 그렇고 1996년 글렌 클로즈가 주연인 이 작품에서부터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크루엘라가 등장을 합니다. 말씀하셨듯이 이전 작품은 개가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사람이 주인공인 작품으로 이렇게 넘어온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. 에스텔라를 딱 보는 순간 정말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머리에 딱 시선이 꽂히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에스텔라의 정체성이 그 머리카락의 색깔에 딱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반흑, 반백 이 머리 스타일. 그렇지만 엄마인 캐서린이 계속 얘기했듯이 에스텔라는 자기의 머리 색깔이 그렇게 좀 특이한 걸 좀 가려보려고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고 런던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거든요. 그것은 다시 말해 자기의 원래 정체성을 좀 숨기고 이제 사회화가 되려고 노력을 했던, 사실 그러니까 에스텔라는 내가 에스텔라로 살지 크루엘라를 살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을까. 선한 인물 혹은 악한 인물, 내가 어떤 캐릭터를 할지 그 자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
태생부터 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엄마가 계속 요구했던 착한 아이로 살아라 라고 에스텔라를 요구했었지만 결국은 뭔가 진실에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자기 안에 있는 반백 반흑인 그 크루엘라의 모습을 막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.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지는데 그것이 다시 말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지를 먼저 좀 탐색하고 내가 그래서 에스텔라로 살 건지 크루엘라로 살 건지를 계속 선택하고 그것들을 발현해 나가는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반백 반흑의 어떤 특성은 달마시안 자체의 개의 그 무늬하고도 비슷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왜냐하면 크루엘라 속의 달마시안은 마담 바로네즈의 어떤 복종하는, 그리고 굉장히 사악한 사나운 사나운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, 101마리의 달마시안 개에서는 그 달마시안들이 오히려 자기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의 집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좀 생활을 하고 모험을 가는. 우리가 흔히 백색과 흑색이 갖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에스텔라로 살 건지 크루엘라로 살 건지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, 지배적인 색깔을 생각하라고 하면 사실 흑색과 백색의 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눈에 띄지만, 이 영화엔 또 빨간색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영화에서 혹시 빨간색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? 그 빈티지 샵에 갔을 때 빨간색 드레스를 맞아요. 발견하잖아요. 네. 그거를 파티에서 입고 나왔던 거. 맞아요. 그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마담 바로네즈가 디자인했던 그 옷을 이제 자기가 변형시켜서 파티에 입고 나오는데요. 그 파티에 빨간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게 왜 중요했느냐. 파티에 드레스 코드가 있었잖아요. 네네네. 뭐죠? 흑백이었죠. 네, 블랙 앤 화이트. 네, 맞아요. 흑과 백을 요구하는 파티였던 거예요. 근데 크루엘라가 처음에는 하얗게 입고 나타나더니 옷을 싹 불태우고 빨간색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게 도발적인 거고, 그게 마담 바로네즈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, 분노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예요. 왜냐하면 이 바로네즈에게만 허용된 색깔이었어요, 빨간색이. 왜냐하면 그날 바로네즈가 하고 왔던 그 목걸이가 빨간색 목걸이는 사실은 에스텔라의 가문의 목걸이라고 엄마가 이제 전해줬지만 잃어버렸던 목걸이인 거잖아요. 그 목걸이를 보고 에스텔라가 이제 그걸 가지러 간 그 파티였어요. 사실은 마담 바로네즈가 우리 엄마의 목걸이를 훔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지러 간 거였고요. 마담 바로네즈 입장에서는 이 빨간색은 흑백의 드레스 코드인 파티에 자기만 착용할 수 있는 빨간색을 에스텔라가 하고 나타났는데, 에스텔라가 아니라 그때는 크루엘라다라고 나타난 처음 순간이었죠. 사실 붉은색은 이 영화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볼 수 있는데, 핏빛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. 생각나시죠? 처음 그 견습생처럼 들어갔을 때 칼로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드레스를 처음 디자인을 했는데 거기 옆에 서 있는데 칼로 이렇게 찍 그어서 이거 자르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손을 다치잖아요. 빨간색 이렇게 하니까 이 색, 이 빨간색 구해와,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피의 색깔,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주된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혈연 관계, 엄마와 딸의 관계, 뭐 이런 것들, 혈연, 그리고 복수의 이미지, 도발적인 이미지, 이런 것들이 빨간색이 담고 있는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영화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, 저에게 의미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, 세상은 이 드레스 코드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검은색 아니면 흰색. 우리는 이미 흑과 백이 분명한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최대한 양보해도 흑과 백이 공존하는 세계, 반반의 세계, 그리고 그걸 인정하라고 얘기를 하죠. 완벽하게 하얀 게 어딨어? 완벽하게 검은 게 어딨어? 완벽한 악이 어딨어? 완벽한 선이 어딨어? 이게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최대한으로 양보를 해도 정말 공존하는 걸 인정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, 사실은 누군가는 여기에 흑과 백의 드레스 코드 안에, 흑백 백으로 설정된 이 세계 안에 가끔은 붉은색을 확 뿌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도발적인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.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색깔을 칠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.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흑과 백을 나누는데 더 익숙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나, 지금까지. 그리고 그거를 강요받아왔고, 혹은 그게 진리라고 말하면서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크루엘라가, 에스텔라와 크루엘라가 공존하는 이 세계 안에서
붉은 빛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이렇게 정답이 정말 정해진 세상에 그게 아닌 뭔가를 균열을 낼 수 있는 그런 도발을 할 수 있을까? 작은 도발들, 엄청난 거 아니어도 괜찮겠죠. 그런 것들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이 작품을 봤던 것 같습니다. 에스텔라가 크루엘라가 되는 어떤 모습들이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공존해서 나오는데요. 왜 에스텔라와 크루엘라라고 지었는지 그 이름이 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, 선생님. 네, 흑과 백처럼 마치 사실 에스텔라 그리고 크루엘라 또 사실은 데볼 드빌이라는 네, 도 맞아요. 그렇거든요. 크루엘라 드빌이잖아요. 원래 네. 나온 이름이.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면 드빌은 사실 데블이라는 말을 영화에서 이제 그 언급이 잠깐 나오는데 데빌을 다르게 읽는 것이 이제 드빌해서 남자 부인의 그 어떤 혈통 같은 것도 조금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됐다 하면 에스텔라와 크루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직접적인데요. 에스텔라는 스텔라라는 별 네. 혹은 희망, 여기에서 나온 이제 어원이에요. 성경에서는 에스더가 이 어원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에스텔라는 그런 희망, 어떤 별의 여성, 엘라는 이제 여자아이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. 그래서 희망의 여자, 아이, 여성, 뭐 별의 여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에스텔라라면 크루엘라는 크루얼이죠. 크루얼. 네, 잔인한. 네. 그래서 굉장히 상반되는 두 가지 성격을 이름이 갖고 있고 그런데 이 여성이 어떻게 데블이 되는가를 드빌이라는 어떤 혈통적인 면하고 연결지어서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소위 드빌이 되어가는 거를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로 바꾸면 흑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에스텔라가 흑화가 되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화에서 약간 단계별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처음에 에스텔라는 캐서린 자신을 키워준 엄마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큰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었고, 그리고 두 번째 이 에스텔라를 움직이는 동력 중에 하나는 패션에 대한 열망이었던 것 같은데, 이 두 가지가 이제 남자 부인을 만나고 나서 처음에 우리 엄마 캐서린이 죽은 파티가 이 남자 부인이 주최한 그 파티였구나, 그녀의 개 달마시안들이 우리 엄마를 죽였구나,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처음 이제 크루엘라를 이제 불러내는 어떤 모습들이 처음에 보이고, 그 다음에는 나 때문이 아니라 이 남자 부인이 휘스를 불어서 우리 엄마를 죽이도록 달마시안들에게 명령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,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엄마 캐서린을 죽인 이 남자 부인이 사실은 나를 낳아준 엄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제 극노하는 그런 어떠한 단계들을 죽이려고 했어, 심지어. 그쵸. 내가 당신의 딸이다라는 것까지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속이고 죽이려고 했죠.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들은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봐왔을 때 그냥 쟤는 태생부터 악역이니까 그냥 악역이야, 이유 없어, 그냥 사이코야 라고 느꼈을 수,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려졌던 악역을 크루엘라에서는 굉장히 스토리상 굉장히 개연성이 너무 이해가 되고, 그리고 그 캐릭터에 공감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려놨다는 지점들이 흑화되는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되는 게 디즈니에서 요즘 이렇게 흑화되는 캐릭터들을 좀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생각한 거는 저는 겨울왕국의 엘사였거든요. 내 캐릭터가 자신의 능력, 마술의 능력을 아예 감추고 숨기고 있다가 이제 겨울산으로 아예 도피해서 여기서 마음껏 자기의 어떤 본성을 레디고 하면서 이제 자유를 펼치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크루엘라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왜냐면 빨간 머리로 이제 자기를 감추고 계속해서 누르고 살던 모습이 리버티 백화점, 또 하필 이렇게 어떤 자유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백화점에 들어가서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, 그리고 당한 걸 절대로 갚아주는 크루엘라적인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흑화되는 어떤 모습들의 유형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